들리나요? 들리시면 숫자 1번 한 번만 쳐주시고요. 저는 금융과 시사 관련돼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조금 쉽게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는 청세롬이고요. 오늘도 시장이 안 좋죠. 제가 21일, 22일까지 일주일 정도, 7거래일 정도 좀 기다려보자라고 한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자, 우선은 네이버 창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계신 분들 한 번씩 인사드리고 시작할게요. MC 더 민주님, 들린다라고 채팅 쳐주셨고요. 안 슬프다고요? 네, 안 슬픕니다. 사랑이니까 아픈 거다님, 어서 오시고요. 제스트님, 네, 개국보는 이제 방송 끝나고 가야죠. 방송 끝나고 저것들이 뭐 언제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저것들도 좀 시간이 좀 되면 나타나겠죠. 8시 30분? 8시 30분이 공개 방송인데 어쨌든 봅시다 한번. 자, 코스피는 오늘도 0.79% 미국 시장이 첫 번째로 안 좋았고요. 첫 번째로 미국 시장이 안 좋았고 오를 이유가 없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이 1.4% 1.4% 뭐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건지, 그리고 이제 상해 종합, 네, 상해 종합, 그 3시에 하는 그 방송은 그거 아닌가요? 정치 클리핑? 그 어제 이제 정치 클리핑 뭐 공개 방송 한다고 하신 그거 하시는 것 같고요. 8시 30분에 저기 정천수 대표랑 권혁 기자랑 같이 하시는 거, 그거 전에는 갈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뭐 상해 종합 지수도 뭐 2% 가깝게 망가지고, 뭐 홍콩, 항생 마찬가지고요. 니케이, 도쿄 마찬가지죠. 버틸래야 버틸 수 없는 부분인 건지 뭐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뭐 기술주가 약세였다가 강세였다가 미국이 뭐 고강도 긴축 우려가 나왔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일단 어제 미국 시장이 시작할 때는 나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그 뉴스를 봤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미국 시장이 시작할 때는 뭐 소비 판매가 나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래도 나쁘지 않게 시장이 시작됐는데, 어제 미국 시장이 보시는 건 플러스가 있죠. 어제 미국 시장이 플러스로 시작했는데 이렇게 망가지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은 FOMC가 과연 금리를 1%를 올릴지 0.75를 올릴지에 따라서 조금은 당분간의 어떤 방향성이 결정될 것 같고요. 0.75를 올리면 그나마 조금 회복이 될 수 있는 국면이 나올 거고요. 만약에 1%를 올린다 금리를, 그러면 2차 충격 나올 수 있습니다. 2300도 무너질 수 있어요.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가 바닥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 사시라고 했던 부분이고요. 봅시다. 일단은 현대차, 삼성전자는 뭐 이거는 뭐 바닥에서 그냥 조금 움직인 거니까 올랐다라고 할 수가 없고, 뭐 윌링스도 뭐 태양광 쪽, 그 현대차, 기아차가 좀 그나마 의미 있게 뭐 1% 이상 움직이고, 나머지는 뭐 1%, 2%, 3%, 4%, OCI는 8%까지 마이너스죠. 그냥 뭐 마이너스가 수두룩 빽빽하네요. 다 마이너스야. 뭐 어느 종목만 마이너스가 아니라 하나솔루션 6% 마이너스. 다 마이너스입니다. 뭐 3%, 4% 마이너스는 널리고 널렸네요. 일단 매수를 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는 저만큼 보는 사람들, 최소한 저만큼 보는 사람 이상,
뭐 전문가급이 됐든 뭐 어느 정도 경력이 된 전업 투자자라든지 뭐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다 던지는 거죠. 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매물이 나오니까 주가가 버티지 못하는 부분이고요. 유가는 뭐 그냥 고만고만한 상황이고 환율도 계속해서 고공행진인데 그래도 뭐 환율은 더 오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환율 이렇게 올라야 되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어, 1200원도 저는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뭐 1400원을 뚫을 것 같은 기세이기 때문에 이 뭐 슈퍼달러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이 슈퍼달러 국면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게 첫 번째예요. 이게 첫 번째인 부분이고 잠시만 보겠습니다. 제가 개국본에 안 났다니까 여기저기서 괜찮냐고 해가지고 일단 저는 주식시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끝나기 전에 움직이기가 좀 그래요. 평일날은. 네, 괜찮다라고 카톡을 날려드리고 주식시장이 끝나고 움직입니다. 그죠? 저는 주식시장이 끝나야 움직일 수 있죠. 어쨌든 뭐 제가 뭐 유튜버인 것도 맞고 개국본의 계좌룡인 것도 맞는데 어쩔 수 없는 생업이라는 게 있죠. 저한테는 이게 생업이기 때문에 제가 거래를 하든 거래를 하지 않든 일단 흐름은 봐야 돼요. 요 네이버 창이 아니라 제 주식창에서 제가 이용하는 주식창에서 항상 거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거래가 아니야. 항상 주시를 해야 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 종목들을 주시하는 거를 게을리 하면은, 타이밍을 못 잡아. 단순히 어느 날 갑자기 딱 쳐다본다고, 이 타이밍이구나. 이게 타이밍이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왜 꾸준히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냥 하루 이틀 노력한다라고 주식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조금은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흐름을 놓치면 따라가기 힘들어요. 주식이라는 거는 흐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괜히 분위기를 파악해야 되고 괜히 어떤 모멘텀이나 움직이는 여러 가지 지표를 추정하는 게 아니죠. 그냥 혼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이 됐거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코인들 그런 코인들이 뭐를 따라갖고 움직이는지 저는 모르기 때문에 코인을 안 하는 거고요. 주식시장 주가지수라는 건 명확하게 추종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지수들이 있어요. 시장 지표가 됐든 글로벌 경기 동향이 됐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놓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은 주식시장이 끝나고 나서 볼 거고요. 가볼 겁니다. 개국본에. 자, 삼성 SDI 먼저 잠깐 보시면은 뭐 업황 자체가 문제가 있는 업황은 하나도 없죠. 2차전지 섹터이기 때문에 잠시만요. 컴퓨터 앞에 앉으니까 열기가 모니터랑 이 열기가 장난이 아니고 더워가지고 선풍기 틀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일주일 보면은 뭐 오르락 내리락 하긴 했지만 그래도 견조해요. 오늘 조금 빠지긴 했지만 견조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3개월을 봐도 쭉 올라준 자리에서 시장이 무너지는 만큼 쭉 조정을 받았고요. 다시 그 오른 만큼 다시 떨어진 만큼 다시 올라주다가 지금 60만 원대 어간에서 멈춰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여러 가지 나오는 뉴스라든지 이런 매동, 외국인 기관.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이 우리 증시를 사고 있나요? 아니에요. 근데 이 종목은 사고 있다. 그럼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생산 능력 관련된 뉴스가 있어서 한번 볼게요. 오늘 뉴스예요. 이 삼성 SDI의 2차 전지 생산 능력이 확대됨에 따라 가지고 밸류에이션 가치죠. 가격. 가치가 떨어지는 어떤 요인을 해소시켰다. 긍정적인 뉴스죠. 매수 유지 목표가 100만 원. 과연 100만 원을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NH투자증권 이렇게 강력하게 한번 매수 의견을 내놓은 상태고요. 3분기 실적이 5조. 영업이익 5천억, 54%, 34%, 뭐 엄청나게 증가할 거죠. 이제 제가 왜 지금 FOMC를 계속 왜 그걸 기다려야 되는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냐면은 이제 FOMC 발표가 나면은 9월 말이고 바로 뭐가 나오냐면은 7, 8, 9 실적 시즌이 시작되기 때문에 10월 달부터는 실적 시즌,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기업들이 3분기에 과연 이익을 얼마나 냈는지 아니면은 매출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아니면 견조했는지라는 데이터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 실적 시즌으로 넘어가는 어떤 모멘텀을 FOMC가 망가뜨려 놓느냐 아니 스무스하게 0.75로 넘어가느냐 이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때까지 관망하자는 거예요. FOMC 21일, 22일 요때까지. 뭐 BMW 발, 뭐 여러 가지 원통형 전지, 괜찮습니다. 크게 증가. 2분기도 마찬가지. 3분기도 큰 폭의 수익성 개선 예상. ESS. ESS는 에너지 저장 장치죠. 컨센서스를 상회할 전망이다.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지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뭐 2분기 그리고 3분기도 계속해서 좋아왔기 때문에 4분기 역시 시장 전망치보다는 좋아질 거로 본다. 이렇기 때문에 2차 전지가 다 미쳐 날뛰는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렇고요. 그 외에 다양한 종목들 요즘에 계속 뭐 폐배터리가 어쩌니 이게 어쩌니 저게 어쩌니 이런 부분들 모두 다 그냥 요즘에는 그나마 움직이는 게 친환경하고 2차 전지 뭐 이런 쪽 그리고 일부 기계장치 뭐 이 정도만 움직이는 부분이고 그렇게 대한민국의 핵심인 뭐 반도체도 재미가 없는 상황. 뭐 제약바이오는 좀 안 좋은 표현은 빠졌다고 그러죠. 주가가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다 이런 쪽으로 돈질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시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뉴스 그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느낌 알지님께서 주성 엔지니어링 한번 봐달라고 했는데요. 네, 소중한 후원 꼭 필요한 곳에 아껴서 잘 사용하겠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한번 보죠. 제가 잘 아는 종목은 아닌데 그래도 심심치 않게 시장에서 조금 알려지는 종목이에요. 주성 엔지니어링. 요즘 흐름은 어떤지 한번 봅시다. 5년을 보면은 최근에 최고가를 찍었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기조는 어떤 종목, 어떤 섹터 다 똑같이 설명드리죠. 그렇다고 이 주성 엔지니어링이 뭐 삼성전자나 지금 말씀드린 뭐 삼성 SDI나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셀트리온이나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급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중견까지는 먹어줄 수는 있는데 그 이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의 대장은 아니에요. 이 섹터의 대장은 아닌데 어쨌든 4,000원짜리가 28,000원이 됐다는 얘기는 숨도 안 쉬고 올랐다는 거죠. 이렇게 숨도 안 쉬고 올랐다는 거는 무조건이에요. 지금 오르고 있는 저 2차 전지도 저 랠리가 끝나면은 일정 정도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올랐다는 얘기는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려면은 주성 엔지니어링만의 진짜 어떤 진짜 미래 먹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정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수직 상승인데 이 각도가 상식적인 각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은 다 어떤 종목이든 다 마찬가지. 이렇게 수직으로 섰다? 그럼 당연히 빠져요. 당연히 빠집니다. 진짜 뭐 테슬라급이나 애플급이나 그런 게 아닌 이상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빠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지금 동향이 어떤지 보겠습니다. 뭐 ALD 기술력을 독자적으로 갖췄다, 뭐 슈퍼사이클 주춤이다, 뭐 제조업체인데 이익률, 영업이익률이 30%에 육박한다. 굉장한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오른 느낌이 없잖아 있죠. 이거 먼저 볼게요. 일단 코스닥 주간 매수는 뭐 지나간 거니까 요 독자 기술력 먼저 기사 한번 볼게요. 도대체 어떤 독자 기술력인지. 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뭐 태양광, 좋은 건 다 때려 박았네요. 반도체, 태양광, 디스플레이. 수익성 개선세가 뚜렷하다. 회사는 핵심 경쟁력, 원자층 증착, ALD가 원자층 증착이란 기술이군요.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뭐 디스플레이도 활용, 태양광 분야에도 뭐 다각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지속 성장을 가겠다. 일단은 굉장하죠. 뭐 실적도 늘고 매출도 늘고 영업이익도 늘고 수익성도 개선되고. 하지만 너무 시장보다 너무 많이 올랐죠. 3개월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 추세인 거예요. 너무 많이 올라서 1년을 보면은 이만큼 올랐다가 이만큼 떨어지고 있죠. 일단은 아까 보여드렸던 이걸 보면은 여기서 뭐 지금 이 가격에서 딱 붙어있는 자리죠. 이걸 뭐 12,000원, 13,000원으로 보든 아니면 이 만원, 11,000원대로 보든 지금 자리하고 어중간하게 비슷해요. 13,750원. 여기서 버텨줄 거냐 아니면 더 조정을 받을 거냐인데, 시장이 지금 안 좋아요. 문제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어떤 독립적인 제품을 만들어서 그 제품을 시장에다 팔 수 있는 업체가 아니라 뭐 삼성이 됐든 뭐 LG가 됐든 뭐 글로벌 기업이 됐든 납품을 해서 이 물건을 팔아서 최종적으로 다른 삼성이나 LG가 다른 제품을 만드는 구조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삼성도 지금 재고가 많이 쌓아져 가고 있고,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14,500원에 1,500주 있다고요? 14,500원이면은 딱 이때 그 추석 연휴 끝나고 딱 왔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는데, 보시면은 어디서 보여드려야 되지? 잠시만요. 저는 그때 뭐라고 사람들한테 말씀드렸냐면요.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 자리가 여기잖아요. 이때 정리하는 게 제일 좋았어요. 지금은 그 다음날 미국 시장이 5% 떨어지면서 우리나라도 개파락 나온 게 이날인데, 저는 이거는 이제 멤버십 회원들만 볼 수 있는 건데, 어차피 모든 구독자들한테 이거를 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제 구독자들이 메인이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좋지 않다. 이대로라면 글로벌 경기 한 단계 더 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긴축, 이거 긴축인데 오타예요. 긴축도 언제 끝일지 모르고
인플레이션이 피크 아웃, 정점을 찍은 건 맞는데,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건 맞는데, 이 내려가는 게, 고점에서 내려가는 게 확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고점 부근에서 맴돌면서 서서히 떨어진다는 거죠. 예상과 다르게 악영향이 커질 수 있다. 내년까지 이어지는 금리 인상 때문에 기존에 가졌던, 다시 내년에 돈이 풀릴 수도 있다는 기대 심리는 이미 사라졌죠. 글로벌 금융시장,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박스권 못 뚫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새로운 저점. 전망이 안 좋죠. 이틀 전의 이야기인데 전망이 안 좋아요. 주성 엔진 잠깐만요. 다시. 일단 저는 올라올 거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주성 엔지니어링이 독자적으로 뭘 만들 수 있다면은 상관이 없는데, 정 아쉬우면은 FOMC가 금리 결정하는 날까지 한번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FOMC가 금리를 다행히 0.75로 결정해서 시장이 조금 살아나면은 지금 가격보다는 비싸게 팔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FOMC가 금리를 1% 올리는 걸 결정했다. 그럼 지금 훨씬 더 시장이 한번 더 무너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뭐 결정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저라면은 정리할 것 같아요. 저라면 정리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FOMC가 어떻게 금리 결정을 0.75로 올리는 걸로 결정할지 1%로 결정할지에 따라서 시장이 반등이 나올 수 있냐, 아니면 2차 충격이 올 거냐가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0.75 올리는 걸로 결정하면은 시장이 그걸 그대로 어떻게 보면 좋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반등이 나오고 분위기를 다시 만들어서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도 결과적으로 이제 브랜드 파워를 보는 게 아니라 실적을 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실적 시즌으로 플러스권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시장이 2차 충격을 받는 시나리오가 나오면 힘들어지겠죠. 그런 거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약 한 5%? 4%, 5% 정도 마이너스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뭐라고 딱 그러니까 실적은 괜찮아요. 실적은 괜찮은데 문제가 없죠. 3천억 매출에 올해는 4,500 매출. 지금까지 뭐 벌어왔던 부분들도 뭐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보시는 것처럼 뭐 삼성전자가 됐든, 얘네들이 제가 비교한 게 아니라 이 뭐 반도체나 뭐 반도체 장비, 뭐 디스플레이나 태양광, 이런 업체들과 비교했던 부분, 이런 회사들이 지금 좋지가 않아요. 이런 회사들이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자체가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납품업체를 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FOMC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이 자리에서 팔기 아쉬울 수 있으니까 보시면 떨어지기만 하는데, 이게 언제 브레이크가 잡힐지는 저도 몰라요. 지금 이 13,000원대에서 브레이크가 잡힐지 아니면 만원대까지 떨어질지 알 수가 없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13,000원이든 11,000원이든 브레이크가 잡혔다. 그럼 그 브레이크가 잡힌 그 자리에서 조금 지루하게 행보를 할 거예요. 제 판단으론. 그냥 바로 다시 V자 급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힘들지 않을까? 시장이 조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더 샀다고요? 제발 조금만 사셨기를. 조금씩 사는 거예요. 한 번에 막 비중 실으시는 거 아니고요. 일단은 좀 떨어졌죠. 일단은 좀 떨어졌어요.
뭐 시장이 떨어지니까 같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나마 컨텐츠 쪽은 뭐 언제 뭐가 터질지 모르죠. 뭐 반도체가 됐든 뭐 디스플레이가 됐든 뭐 갑자기 어떤 제품이 막 히어로로 나타나가지고 모든 산업을 막 끌어준다, 그런 건 없어. 근데 이런 컨텐츠가 됐든 엔터가 됐든 갑자기 뭐 어떤 아이돌이 나타난다, 뭐 갑자기 어떤 드라마가 나타난다, 갑자기 빵 이게 있거든요. 그렇다고 제약바이오처럼 뭐 말도 안 되게 움직이는 그런 게 아니라, 제약바이오는 뭐 말도 안 되는 걸로 뭐 5배 10배 땡기는, 그건 진짜 그냥 도박 수준인 건데, 그게 아니라 일단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 됐든 뭐 어떤 엔터가 됐든 이런 컨텐츠나 엔터 종목은 한류라는 파워가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뭐가 갑자기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비싼 자리가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JYP 맨날 샀다 팔았다 한다. JYP. 자, 초록도 한번 볼까요? 초록뱀 미디어 뭐 얘네들 뭔 일 있었나요? 원래 이 가격이 아니었는데 얘? 초록뱀이? 얘는 무슨 감자했습니까? 초록뱀 가격이 왜 이렇게 됐지? 액면 병합했네? 액면 병합했어요. 제가 알고 있던 초록뱀 가격은 뭐 1,000원대, 2,000원대 그랬는데 갑자기 13,000원이, 14,000원이 갑자기 보여가지고. 네, 뭐 스튜디오 드래곤, 하지만 너무 많이 들어가지 마세요 제발. 모르는데, 아니 그냥 묻어둘 건데 그걸 왜 많이 들어가시나요? 그거 예를 들어 돈 필요하면 그냥 빼버려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사랑하니까 아픈 거다니 많이는 들어가지 마세요. 모르잖아요. 그 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아신다고 그걸 승부를 보시려고 하시는지. 아이고, 주식 투자는 묻어두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예금, 그러실 거면 예금 적금, 예금을 하셔야 되시고요. 간접 투자를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묻어둘 거면은. 초록뱀 미디어. 역시 안 좋네요. 분기 최대. OTT. 나의 해방일지, 마이네임. 언제적 버키 스튜디오. 일단은 뭐 초록뱀도 비슷하죠. 뭐 언제 뭐가 터질지 모르는데, 문제는 초록뱀은 더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버라이어티 할 거예요. 50주면 많은 거죠. 많은 거예요. 왜냐면은 저게 7만 원이잖아요, 지금. 7만 원 곱하기 50주면은 70만 원. 7530 35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주를 샀어. 한 주를 샀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 한 주에서 5주를 사는 거고요. 그 5주에서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10주 정도 사는 거예요. 근데 50주면은 좀 많죠. 근데 사랑이니까 아픈 거다님이 그 50주니까 350만 원이잖아요. 50주 350만 원. 그 350만 원은 진짜 언제든 뭐 그냥 없는 돈 셈 칠 수 있을 정도면은 상관이 없어요. 진짜 이렇게 정말 ever never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30년이 지나든 350만 원에 대해서 진짜 아예 안 쳐다볼 수 있는 그런 마인드면은, 진짜 회사가 망하지 않으면은 스튜디오 드래곤이 언젠가 5년 뒤든 10년 뒤든 언젠가 10만 원 찍을 날이 오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뭐 갑자기 뭐 한 500만 원이 필요할 수도 있고 200만 원, 300만 원이 갑자기 뭐
급전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정말 자산 사랑이니까 아픈 거다님이 300만 원, 400만 원 정도는 300만 원, 400만 원 정도는 아예 상관이 없어. 항상 통장에 저 돈 빼고도 통장에 잔고가 한 500만 원 정도 항상 유지돼. 그냥 여유 있게 늘. 그러면은 이 돈이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이 돈을 안 건드릴 거니까. 진짜 글자 그대로 30년이 지나도 안 건드릴 수 있으면은. 근데 사람 일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잔고가 유지되지 않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은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 미만으로만 가는 거예요. 제가 한 주, 한 주, 두 주, 5주, 10주만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게 일단은 방향성을 내가 읽을 수 없는데 그 정도 괜찮으시면 상관없어요. 그 정도 괜찮으시면은 상관없어. 일단 그렇다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상장 폐지, 거래 정지 이렇게 될 종목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초록뱀 미디어도 드라마를 찍고 그러지만 나름대로 우리나라 드라마 시장에서는 거의 스튜디오 드래곤이 과점 시장이기 때문에 기다려 볼 만합니다. 초록뱀은 조금 스튜디오 드래곤보다는 약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또 좀 막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얘네 이 초록뱀 대주주 자체가 아실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약간 작전 세력 냄새가 나는 대주주예요. 여기서 지금 그 대주주 이름이 검색이 되려나? 주식 상황 보고서 잠깐만 이거에서 나오려나? 잠깐만 볼게요. 여기에선 이름이 안 나오는데 그 빵식이라고 있어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초록뱀 미디어 사셨다는 느낌 알지님 빵식이 알죠? 빵식이 알아요? 몰라요? 그 빵식이란 애가 좀 이 주식시장에서는 작전으로 유명한 애예요. 그래서 초록뱀은 등락이 심해요. 그 부분 조금 참고하셔야 될 거예요. 원형식이라고 있어요. 원형식이라고. 물론 원형식이 저 초록뱀 미디어 주식을 얼마나 들고 있는지는 전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아신다고 하시니까. 원형식이 아신다고 하시니까. 자, 그렇고 비치로셀도 무너지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비치로셀도 무너지는 이유가 고점 찍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고점 안 찍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자, 이렇게 올랐다가 떨어지잖아요. 고점이에요. 이 고점 당연히 못 가는 거고 단기적으로 여기 빡빡 이게 2만원 갈 거라고 2만원을 허용할 수 있는 시장 분위기 자체가 아니에요. 그나마 단기적으로 여러가지 긍정적인 모멘텀이 축적돼서 이만큼 올라온 거죠. 뭐 이런 이야기잖아. 다 아시는 것처럼 그런 거죠. 제가 비츠로셀 매도 의견 드린 이유가 13,000원 이상에서 무조건 팔아라 라고 한 이유가 다 있죠. 벌써 12,000원 깨졌어요. 그나마 A스토리는 견주하네요. 견주하고 이른텍도 별거 없고 카카오뱅크도 계속 빠지죠. 계속 빠질 수밖에 없는 거 제가 어제 영상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렸죠. KB금융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결국은 은행이에요. 플랫폼을 품은 은행이라고 설레발치지만 결국은 돈놀이잖아요. 은행이잖아요. 극명하게 갈리죠. KB금융은 이런 시장에서 1% 오르는데 카카오뱅크는 마이너스 1%.
두산 에너빌리티도 뭐 이 지금 공정부 윤석열 정부가 뭐 원자력이 뭐 어쩌고저쩌고 뭐 5년 동안 바보 짓거리 안 했다면 원자력으로 뭐 세계 시장을 주름잡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원자력은 끝났어. 선진국에서 다 버리고 있는 건데 그나마 뭐 개도국이나 뭐 중동이라든지 개도국이라든지 제3세계 국가 정도만 중간 단계로 활용하는 거지. 원자력 시장이 다시 열릴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시고요. 원자력에는 크게 원자력 할 거면 당연히 친환경 해야죠. 태양광, 풍력, 뭐 수소, 전기차, 뭐 2차 전지 굳이 여기에 원자력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이따가 방송 마무리하고 가야죠. 일단 주식시장 보고 주식시장 끝나고 주식 라이브 하고 개국본으로 고고싱 해야죠. 엔터주 특집이라고요? 완전 저는 엔터주에 대해서 잘 몰라요. 솔직히 제가 뭐 솔직히 엔터주는 살짝은 제가 아까도 표현했지만 어느 순간 뭐가 어떤 그룹이나 어떤 아이돌이나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떡상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엔터주는. 그리고 그러니까 바이오도 비슷하고 엔터주도 비슷한 게 절대 싸게 안 잡아. 여러분들이 엔터주나 바이오주를 절대 싸게 잡질 않아요. 싸게 잡아야지 주식은 되는 건데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바닥에서 잡아야지 돈이 되는 거죠. 제가 HLB 항상 얘기하잖아요. 싸게 잡아라. 비싼 자리다. 지금은 무조건 파는 자리다. 절대 싸게 잡지 않은 상태에서 희망을 갖고 있는 거죠. 그 희망이라는 게 비싼 자리에서 사람들이 얘기해주는 희망이에요. 싼 자리 진짜 바닷가에서 고 막 이거 상장 폐지되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생각할 땐 쳐다도 안 보죠. 그러다 이제 사람들이 좋은 이야기 해주면은 남들이 해주는 좋은 이야기 듣고 비싼 자리에서 잡는 거예요. 엔터주도 특징이 그래요. 바이오도 특징이 그렇고. 엔터주 특집이라 YG 엔터 볼게요. 제가 이거 YG 엔터 보기 전에 미리 말씀드릴게요. YG 엔터는 쉽게 말씀드려서 요즘에 조롱받는 게 그냥 약국이야. YG 약국 뭐 이렇게 조롱받잖아요. 얘네들 뭐 제가 이게 뭐 명예훼손에 걸릴지 안 걸릴지 모르겠지만 약 관련된 이 YG 엔터 출신 해가지고 이런 이 엔터테이너들이 약 관련된 애들이 많기 때문에 약국이라고 비난받는 거예요. 볼게요. 일단 주가는 5년 먼저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비싸져 있는 자리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가가 지 맘대로 움직이죠. 훅 올랐다가 훅 빠졌다가 훅 올랐다가 훅 빠졌다가 훅 올랐다가 훅 빠졌다가 훅 올랐 이게 지금 뭐가 보이세요? 훅 올라 훅 빠져 훅 올라 훅 빠져 훅 올라 훅 빠져 훅 올라 이제 또 훅 빠지겠죠. 자 3년 볼게요. 3년으로 보면 좀 비싼 자리 아닌가라는 느낌이 있죠. 1년으로 볼게요. 마찬가지죠. 3개월. 결과적으로 최근에 시장이 좋으니까 최근에 한 8월 달에 6월 저점 시장이 6월 달에 이제 그 물가 충격 나오고 나서 6월 말까지 안 좋았다가 6월 말에 이제 바닥이 나오고 나서 6월부터 조금 8월 초까지 달렸잖아요, 시장이. 그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달린 거예요, YG도. 그런 다음에 시장이 빠지니까 많이 아직 안 빠졌죠. 그 얘기는 뭐다? 많이 빠질 거다. 제 분석이 이상한가요? 많이 빠질 거예요. 저는 많이 빠질 것 같은데 왜? 그냥 훅 떨어졌다 훅 올랐다 훅 떨어졌다 훅 올랐다 이러는 회사예요. 자, 엔터 최선호주가 JYP와 YG다. 뭐 블랙핑크 공연 좌석 제폭 늘린다. 뭐 이러다가 이렇게 갑자기 막 공연 일정 다 잡았어요. 공연 일정 다 잡았는데 어디서 갑자기 또 코로나 팬데믹 빡 터졌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얼마에 잡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들어가신 거예요? 아, 느낌 알지 님이 그거예요? 5만원? 두산 피올셀 5만원? 느낌 알지 님이? 얼마에 잡으셨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떨어지는 추세예요, 이거. 보시면 이 기울기를 보시면은 이게 지금 하방 기울기잖아요. 저점이 낮아지고 있죠. 여기서는 저점이 높아지잖아요. 그죠? 이거는 상방 기울기고요. 저점이 높아져요. 저점이 높아지는 오르는 추세. 지금은 하방 기울기. 여기도 마찬가지고 고점도 떨어지고 저점도 떨어지고 떨어지는 추세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뭐 시장이 막 엔터가 막 진짜 어마어마하게 팬데믹이 완전 종료돼가지고 코로나 이제 절대 없어. 끝났어. 코로나 완전 끝. 진짜 월드 투어. 응? 뭐 블랙핑크가 됐든 뭐 여러 가지 얘네들 소속사 애들이 막 진짜 엄청나게 티켓 파워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국면도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추세가 떨어지는 추세. 주의하세요. 굳이 뭐 이거 비싸게 잡았다가 존버 타실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잡으셨다면은 빠르게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자,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래요. 대우건설도 지금 이게 지금 대우건설 주가 자체가 이렇게 빠진 이유 자체도 부동산 경기를 아무리 살리려고 해도 안 살아나기 때문이죠. 평단이 36,000원이라고요? 아니, 다행이네. 다른 사람이 있어요. 평단 5만원인 사람이 있어. 느낌 알지님. 뭐 36,000원이면 괜찮아요. 36,000원 괜찮습니다. 오늘 두산 피올셀이 얼마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36,000원이면 뭐 오늘 좀 빠졌다고 해도 10%? 10%도 안 되죠. 한 5% 이내? 5%에서 10% 사이 아닐까요? 마이너스? 볼게요. 두산 피올셀 저쪽 창에서 볼게요. 그 외에 이 창에서 볼 게 더 있나요? 없죠. 에코프로뱀 2차전지 오늘 좀 빠졌는데 전반적으로 2차전지가 오늘 다 살짝씩 다 조정이에요. 뭐 에코프로 또 마찬가지고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 주식창으로 넘어가 볼게요. 카뱅 카카오뱅크도 금리 오르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기본적으로 카카오뱅크 주가 자체가 비싸요. 기본적으로 주가가 은행주는 금리가 오르면은 은행 보험주는 유리한 건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얘 왜 이렇게 창이 왜 이렇게 커진 거요? 창이 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커져 있네. 두산 피올셀 먼저 볼게요. 일단 하락은 멈췄죠. 지금 34,200원이고 보시는 것처럼 바닥
지금 이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고 36,000평단이 1,800원이니까 6%? 6%가 좀 안 되죠. 5% 정도 마이너스인데 5% 정도 마이너스. 마이너스 5%. 괜찮아요. 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섰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죠. 이렇게 섰기 때문에 조정은 당연한 건데 시장이 하락과 같이 맞물려 가지고 좀 조정이 1차, 2차까지 나온 거예요. 이렇게 조정 한번 나오고 달리려다가 시장이 안 도와주니까 다시 한번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은 바닥이 이 자리부터 움직였으니까 뭐 27,000원, 28,000원 언저리부터 40,000원까지 12,000원을 달렸어요. 그럼 12,000원의 절반이면 6,000원이죠. 28,000원에 6,000원을 더하면 34,000원. 딱 절반. 딱 멈춰야 될 자리에서 딱 멈춰 있는 거예요. 딱 멈춰야 될 자리. 이 구름대를 아직 훼손을 안 한 부분도 긍정적이고요. 저는 지금 이 하락 구름대가 상승 구름대로 바뀌잖아요. 이 차트가 일목균형표라는 건데 일목균형표에서 읽어주는 것처럼 이미 두산퓨얼셀의 차트는 상승 방향을 튼 거죠. 여기서 버텨만 준다면은 이 구름대를 볼 거예요. 이 구름대를 보고 이 구름대 위에서 놀겠죠.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36,000원 이상이죠. 이 구름대가 이렇게 간다 해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기술적인 분석이라는 건데 차트를 분석하는 게 여러 가지 차트를 보는 이론은 굉장히 많아요. 뭐 엘리엇 파동을 보는 사람도 있고 이게 지금 엘리엇 파동을 보면 1차죠. 1파가 나왔고요. 1파에서 죽은 거예요. 그럼 이제 죽은 자리에서 50%를 훼손시키지 않고 오른 자리 절반을 훼손시키지 않고 지금 버티기 때문에 1파가 나온 상태에서 조정, 2파가 나오겠죠. 2파가 어디까지 갈 건지는 엘리엇 파동 이론으로 몰라요. 근데 이제 2파가 남아있는 건 사실이에요. 1파, 2파, 3파, 4파 쭉 나와요. 엘리엇 파동으로 이야기하면. 근데 좀 복잡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직 남아있다라는 얘기예요. 상승 추세가 끝은 아니다. 두산퓨얼셀. 그렇고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들 자체 차트가 이렇고요. 자, 수소 전기차가 끝났나요? 수소차가 끝났습니까? 지금 친환경 이야기가 지금 움직이는 거 친환경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재생에너지, 2차전지 이런 쪽밖에 없어요. 그 테마예요. 테마라고 하면 또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 섹터라고요. 섹터 자체가 문제가 없어요. 시장이 안 좋아도 돈질이 들어올 수 있는 sek터에 포함되어 있는데 가격은 조정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이 떨어져 갖고 못 달리는 거하고는 틀려요. 이거는 조정도 아직까지는 건강한 조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돈질이 들어올 수 있는 미래 성장 섹터죠. 미래 먹거리 섹터예요. 이 수소 경제가 어디까지 커질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돈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수소로 돈을 벌 수 있는 회사를 손을 꼽아라 그러면 그 첫 번째 손가락이 두산퓨얼셀이에요. 자, 두산이 현금 유동성 위기가 났을 때 다 팔았죠. 예전에 이거 인적 분할할 때 두산솔루스 나오고 두산퓨얼셀 나왔을 때 두산솔루스가 쭉 연상 미친 듯이 날랐고 그때까지도 두산퓨얼셀은 거의 잘 안 쳐다봤어.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은 두산솔루스는 팔아버렸거든. 왜? 어차피 미래가 되면은 얘네가 두산퓨얼셀이 돈을 더 많이 벌 거를 두산은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두산솔루스는 팔아버리고 두산퓨얼셀을 안 팔았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두산의 미래 먹거리는 원자력이 아니라 수소예요. 두산이 원자력 기술을 갖고 있지만 두산 자체가 원자력에 대해 기대는 것보다 수소에 대해서 더 미래 먹거리에 기대는 게 더 클 거예요. 두산의 브레인들이 생각이 있다면 당연히 두산의 브레인들은 저보다 생각이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산퓨얼셀 저는 뭐 항상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는 그래도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섹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긍정적으로 보는 종목이다. 두산퓨얼셀 나쁘지 않아요. 충분히 가져갈 만하죠. 충분히 가져갈 만합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가 생기면 막 10%씩 이렇게 마이너스 나오면은 그래도 5천 주면은 지금 10만, 100만, 1000만 억소리 나오는데요, 이거? 느낌알지님 이거 억소리 나오는데 잘 한번 공부를 좀 깊이 한번 해보세요. 비중이 좀 많긴 많네요. 비중이 좀 많긴 많아. 뭐 매동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매동을 보려고 본 거고요. 매동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둘 중에 하나 추천한다 그러면은 제 스타일은 두산 피어셀이에요. 왜냐면은 저는 에너지 솔루션 꼭지 느낌이 있거든요. 왜 꼭지 느낌이 있냐면은 자,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이렇잖아요, 차트가. 차트는, 그리고 차트 보시는 게 다 가격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다 가격에 집중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차트는 거래량이에요. 차트는 추세를 보는 거기 때문에 거래량을 빼놓고는 이야기하면 안 돼요. 가격만,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쉽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가격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데 차트는 기본적으로 거래량입니다. 지금 여기에 실려 있는 거래량, 이 50만원 이상 처음에 상장됐을 때 실려 있는, 보시면은 뭐 200만 주, 뭐 200만 주, 250만 주, 150만 주, 뭐 300만 주, 이것만 해도 1000만 주가 넘는 물량이죠. 이 50만원 위로 1000만 주가 쌓아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지금 아직 안 풀린 보호예수 물량도 있어요. 안 풀린 보호예수 물량도 있기 때문에 이게 50만원대 위에서 지금 움직인 것처럼 이렇게 수직으로 쓰기가 힘들 거예요. 지금까지는 수직으로 주가가 섰는데 35만원에서 50만원을 갈 때는 가볍게 날아가죠. 보시면 거래량이 터진 건 이 250만 주 한 번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때 말고는 거래량이 안 터졌어요. 이 15만원대가 상승할 때까지 35만원에서 50만원 올라오기까지. 근데 이 50만원대 위에서는 1000만 주 매도 물량이 쌓아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시체예요. 그리고 보호예수가 얼마나 터질지 몰라. 기간 물량이 얼마나 터질지 몰라요. 매물이. 그걸 얘가 과연 다 받아낼 수 있을까요? 대기 물량이란 게. 거기에서 물음표가 딱 찍히죠.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가격이 비싸졌을 때 더 비싸질 거냐. 지금 들어가서 이 비싼 자리에 들어가서 더 비싸게 팔 수 있을 거냐는 물음표죠. 반대로. 자, 두산 피어셀. 차트가 좀 복잡하니까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으로 봐서 일단은 얘는 두산 피어셀은 여기까지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30만원짜리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여기까지 갔을 때의 자리에요. 근데 여기서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물량도 많이 소화시켰어. 이 조정받은 자리에서 보시면은 1000만 주, 여기서 1000만 주를 털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은 이게 지금 고점에서 거래량이 1000만 주가 터져버리고 나서 가격 조정이 나왔죠. 딱 절반이 나왔어요. 절반은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거래량이 안 터지죠. 원래 여기서 거래량이 이런 자리, 이 주봉과 이 두 개의 주봉, 이거는 이제 떨어졌으니까 이거는 이제 삐까삐까 쳐버리잖아요. 4만원대에서 계속 치고 받잖아요. 이 4만원대에서 치고 받는 이 두 개의 봉이 보시면 한 3분의 1 정도 거래량이죠. 이 900만 주가 터진 거래량의 3분의 1 정도밖에 거래량이 안 터져요. 그 얘기는 뭐다? 팔 사람이 별로 없다. 매물이 별로 안 쏟아졌다. 해볼만 해요? 눌림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미 여기서 털 사람들은 고점에서 다 털었고 더 이상 추가적인 물량이 안 나온다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게 비싼 금액이 아니에요.
LG 에너지솔루션이 뭐 60만 원 못 찍고 떨어진 자리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에 뭐 공을 하나 뺐다라고 생각해봐요. LG 에너지 솔루션에 공을 하나 뺐다라고 하면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34만 원인 거예요. 34만 원. 그러면 뭐 한번 더 볼만하지 않을까요? 이거는 여기까지는 안 보이는데 일봉으로 볼게요. 이게 차트가 깨져 있어 갖고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원래 두산 퓨얼셀의 최고 가격은 6만 원대예요. 원래 두산 퓨얼셀의 최고 가격은 6만 원대인데 여기서 안 나오네. 그렇기 때문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따지면은 그 50만 원대, 60만 원대 그 자리에서 아직까지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상승이 나온 건 아니에요. 상승이 나온 건 아니고 뭐 전기차가 이렇게 2차 전지 관련돼서 각광을 받으면은 당연히 수소 관련돼서도 각광을 받을 날이 오겠죠. 근데 지금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왜? 제가 말했어요. FOMC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FOMC 결과가 나오면 2차 충격 나올 수도 있고 다시 시장이 돌아설 수도 있는데 주식이 있는 건 어쩔 수 없죠. 지금 주식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는데 FOMC 결과를 안 보고 지금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 계속 떨어지니까 이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저는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셀트리온도 다시 시장 충격 이겨내고 매물대 뚫고 나서 다시 충분하게 반등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주가는 조정받은 상태지만 실적 좋고 돈 잘 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바로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충분하게 저렴한 종목이기 때문에 공부해보세요. 삼성전자는 뭐 살짝 반등인데 의미 없는 반등이고 저거보다 훨씬 더 반등이 더 많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는 이제 현대차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 다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살짝 조정, 5,000원 정도 조정. 현대차는 뭐 그래도 강하네요. 뭐 3,000원 정도 더 올랐네 오히려. 현대차는 뭐 워낙에 많이 말씀드려서 테슬라하고 어깨를 견줄 수 있는 유일한 브랜드, 테슬라를 따라잡아 볼 만한, 테슬라와 경쟁을 해볼 만한 전기차 브랜드 중에선 글로벌 브랜드 중에서 테슬라하고 어깨를 견줄 수 있는 건 현대차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요렇게 말씀드리고요. 추가적인 종목 질문 없다면 저도 준비하고 개국본으로 가겠습니다. 잠시 기다렸다가 물 한 잔 먹고. 자, 질문이 없으시면 저는 마무리 질 거고요. 자, 어용시민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유연님 감사드립니다. 초코님 안녕하시고요. 레몬틴님도 안녕하시고요. 느낌알지님, 네, 평단 낮추다 보니 이렇게 됐다고요. 느낌알지님도 함께 해주셔서 반가웠고요. 사랑이니까 아픈 거다님, 네, 박아라님, 에코프로비엠 못 봤네 이걸. 에코프로비엠 볼게요. 성일하이텍 에코프로비엠. 그러니까 오늘 빠진 거는 기존에 이제 시장이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매물대가 쏟아졌는데 그 매물대를 걷어갈 사람이 없으니까 3%가 밀린 거예요. 이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밀린 게 아니라 뭐 충분하게
음. 충분하게 다시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고요. 조금 버티셔야죠. 아무래도 지금 뭐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주식을 갖고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 주식을 들고 있으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시장이 끝날 때 주식을 들고 있지 않는 성향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버틸 이유가 없는데 어쩔 수 없죠. 대신증권 이야기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뭐 실적도 괜찮고 밸류에이션도 모두 다 괜찮습니다. 근데 이 전제는 뭐냐면은 FOMC에서 금리를 1%를 안 때릴 거라는 전제예요. 만약에 1% 떨어지면은 시장에 2차 충격 올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0.75로 간다. 울트라가 아니라 자이언트 스텝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요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에코프로비엠이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주가 수익 비율 이 지금 에코프로비엠의 이익 성장 모멘텀이 꺾이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죠. 뭐 판매 가격이 12% 상승. 뭐 이 Q는 물량이죠. P는 가격. 일반적으로 가격이 오르기는 힘들고 매출이라도 물량이라도 늘어야 되는데 지금 에코프로비엠은 물량도 늘고 가격도 비싸지는 얘네들이 파는 가격. 얘네들이 파는 물건도 더 많이 판다는 거죠. 뭐 이거 둘 다 높아지면 뭐 이거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문제는 시장이 금융시장 자체가 주식시장 자체가 물량이 쏟아졌을 때 그 쏟아진 물량을 에코프로비엠 종목도 이 쏟아지는 이 주식을 받아주는 주체가 별로 없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밸류에이션이 무너질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 회사의 가치 자체가 계속해서 가파른 보시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가파른 실적 개선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모멘텀 분석이고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일단은 시장만 버텨준다면은 이 에코프로비엠도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일하이텍 버텨야 되는 자리인 거죠. 마찬가지네요. 얘는 7% 마이너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가 이렇게 7% 찍히면은 마이너스 2%에서 그냥 던져요. 근데 안 던지셨잖아요. 안 던지셨는데 지금 이거를 뭐 어쩔 수 없이 버텨야 되는 거죠. 많이 비싼 자리죠. 상장하고 이때 상장해서 지금 2배를 달린 자리인데 성일하이텍은 평단이 얼마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더 비싸질지 아니면 조정받을지 일단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뭐 폐배터리나 뭐 이런 쪽으로 뭐 언제까지 돈이 될지는 모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는 2차 전지 때문에 폐배터리가 잘 나가는 건데 이게 어디까지 잘 나갈지는 저도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가장 경계해야 될 거는 신규 상장은 무조건 경계하셔야 돼요. 신규 상장은 무조건 경계하셔야 돼. 지금이 가장 비싼 자리일 수 있어요. 지금이 가장 비싼 자리일 수 있어. 이거는 긍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도 이제 가야 되니까.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저는 금융과 시사 관련돼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조금 쉽게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는 청세롬이었고요.
지금 바로 검색창에 청새롬